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죠. 루아를 모두가 기다렸어요. 루아가 오기까지 다 기다리고 수업 안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주태 범위는 13단원까지예요. 반가워요. 1교시 때 13단원 뒷부분 공통근 문제랑 부정방정식 문제 하는데 공부가 좀 안 된 게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정리하고요. 그런 다음에 14단원 조금 하다가 복습할 수 있는 시간 드릴 겁니다. 딱 그래. 시간을 정해놓죠. 11시 반까지만 공부 진도 나가고요. 남은 시간대, 시험 때까지는 복습할 수 있는 시간 가질게요. 1시간 20분 정도 있으니까 충분할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1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방정식, 연립 2차 부등식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가보죠. 그래서 연립도 2단원부터 13단원까지 연습 문제 숙제시키고요. 그리고 5단부터 제작하시고요. 여기다가 정리해주세요. 루아도 우리 9단원부터 13단원까지 지난 시간에 받는 거를 깜빡해서 5단 노트 제작하게 어려웠던 문제 좀 해주세요. 시간 날 때. 자, 들어가보죠. 그래서 이전까지 여러분이 올려주셨던 거는 다 작성돼 있고, 그거 받으면 아마 내 점심시간 때 정리해서 쭉 프로그램을 돌릴 거거든요. 그럼 아마 출력이 될 거예요. 그렇지. 우리 여기부터 다시 복습하면서 공통분 문제로 돌아가보죠. 우리 이제 연립방정식, 오늘 부등식까지 끝나면 진짜 방정식에 대한 스토리는 마무리가 되거든요. 연립방정식의 상황에서 (1차) 푸는 거는 쉽고요. 밑에 화면이 까만 화면을 찾았지. 지금처럼 1차랑 1차, 2차일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이거는 심지어 우리 2-1에서 배우는 내용이고요. 1차, 2차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x제곱 더하기 y는 0이다. 뭐 이렇게 있을 때 그 y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문자 하나 대입해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은 0까지 나오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 x가 1일 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답 하나 나오고요. 1, 마이너스 1이 또 다른 답으로 하나 나와서 두 개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이제 2차가 제법 어려웠고요. 그 2차의 어려운 방법 중에서
합곱치환의 형태였어요. 합곱치환이라고 하는데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x 플러스 y가 4다, xy가 3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많이 본 형태가 떠올라요. xy를 근계수로 바라볼 수 있다면 xy를 두 근으로 하는, 그리고 개수가 2차항의 개수가 1인 방정식을 띄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을 띄워주시고, 이 t라는 방정식의 두 근을 xy라고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근의 합이 4, 두 근의 곱이 3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런 다음에 선생님 왜 이렇게 놨어요? 여기를 2차 방정식으로 복원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근의 공식을 쓸 수 있거든요. 인수분해도 가능하고. 그래서 t 빼기 3, t 빼기 1은 0까지 가서 t는 3 또는 1이다.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xy가 x가 3이고 y가 1일 수도 있지만 x가 1이고 y가 3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3일을 넣어도 4지만 1썸을 넣어도 4잖아요. 그래서 3,1 혹은 1,3이라고 답을 쓰면 됩니다. 그럼 그때 저 1번의 식을 그냥 무대뽀로 풀라 그러면 어렵고요. x 더하기 y를 라지 a, xy를 라지 b로 치환하면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2b가 되죠.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가 10이다. 이게 1번식. 근데 b는 3이다 해서 위에다가 대입해서 a제곱은 16이고 a는 뿔마 4다가 되면서 합 a에 해당하는 합이 4일 때 곱은 3이잖아요. 곱은 3이거나 합이 마이너스 4일 때 곱이 3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반가워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과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복원한 다음에 거기서 t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1, 3 혹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면서 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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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y 해가 총 4쌍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3,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로 총 4가지가 꾸려지는 거죠. 그런데 2번식 같은 경우는 합곱으로 치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립방정식에서 대칭식 구조 있죠. 지금처럼 x랑 y랑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식이 나오면 합곱 치환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x 더하기 y를 a, xy를 b로 치환해서 x 더하기 y가 a였다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다. 근데 밑에 식은 a제곱 마이너스 2b를 한 게 x제곱 y제곱인데 거기에다가 b를 더할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b는 7이다. 이렇게 되면은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로 해서 치환을 해버리면요,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5는 7이다.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다.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첫 번째, 합이 마이너스 2일 때, 두 번째, 합이 1일 때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럼 합이 마이너스 2라면 곱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합이 1이라면 곱은
제곱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마이너스 6. 자, 그러면 여사형에서는 t제곱 플러스 2t 빼기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합곱을 본 거니까. 그럼 거기서의 두 근이니까 마이너스 3,1이 나오든 1, 마이너스 3이 나오든 인수분해로 답을 찾을 수 있고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은 0이 있을 때 인수분해로 근을 찾으면 3 마이너스 2니까 3,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2, 3이다. 이런 식으로 합곱 치환으로 찾아주는 게 연립 2차 방정식에서 대칭식의 형태였습니다. 괜찮으시죠? 여기까지가 연립 방정식에 관한 내용을 쭉 다뤘던 거고요. 우린 이제 그게 활용이 되는 두 가지 상황을 볼 겁니다. 기본 문제 8번으로 가죠. 13-8번은 공통근 문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부정방정식 문제가 나올 겁니다. 실제로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학교에서는 3-1 2차 방정식만 배우고서 저 공통근 문제를 내버렸었거든요. 이 3-1 기말고사 때 몇 학교에서 저 문제가 나와서 조금 그랬었는데, 우리 3-1에서 배우는 공통근 문제는 이런 느낌이에요. 인역 요거 인수분해에서 근 찾으면 근이 뭐가 나오지? 2랑 3. 네, 좋아요. 이것도 한번 해줄래? 해주냐고. 그렇지. 여기서 두 근을 찾으면 1, 3, 1, 5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여기서 공통근을 찾아라 라고 하면 1이죠. 이게 어렵지는 않죠. 사실 3-1에서는 이렇게 특정한 숫자로 주어진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상태에서 공통근을 찾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연립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위에 줄에서 밑에 줄을 빼버립니다. 이유는 묻지 말고 잠깐만 봐봐요. 위에 줄에서 밑에 줄을 빼. 그래서 x는 1이야. 이게 공통근이야 라고 풀면은 뭐야? 하잖아요. 이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근데 요 방법을 오히려 문자를 끼고서 하면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그걸 들어가 볼게요. 지금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공통근을 갖는데요. 공통근을 내가 알파라고 놔볼게요. 그러니까 알파를 대입하면 다 성립하는 거예요. 이때 알파를 앞줄에다 대입합니다. 알파 제곱 m 플러스 1 알파 마이너스 3m은 0까지 나오고요. 뒷줄에다 대입합니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m 빼기 5 알파 더하기 3m은 0이 나오죠.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고 있어요. 뭐가? 알파가. 왜요? 알파가 공통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도 만족하고 여기도 만족하니까 연립해야 되는데요. 우리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연립할 때 인수분해가 안 되면 2차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했거든요. 근데 여기 상수항을 소거하면 좀 나이스한 일이 벌어질 형태가 돼서 둘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쫙 사라지면서 2알파 제곱, 여기 m알파 마이너스 m알파니까 m알파도 사라질 거예요. 알파 5알파니까 6알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사라지면서 0이 나오죠. 그럼 지금 2알파로 묶어버리면 알파 플러스 3은 0이 나와서 알파가 0이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알파가 0, 그러니까 공통근이 0일 수도 있고 공통근이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두 2차 방정식에 분류를 해야죠. 그럼 그 공통근이
0이었다면 알파 제곱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알파가 0이었으니까 쭉 죽어버리고 m도 0이 나오네요. 근데 만약에 알파가 3이었다면 3 대입하면은 9 3m 플러스 3 마이너스 3m 진짜? 마이너스 3이죠. 알파가 마이너스 3이었다면 다시 9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m는 0이니까 6은 6. m은 1이 나오네요. 여기에다가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공통근 문제는 연립 2차 방정식 문제라고 바라볼 수 있으면 상수항을 소거하거나 2차항을 소거하는데 여기서는 상수항 소거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2번 보시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래요. 말이 좀 이상하네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시를 들어보죠. x제곱 마이너스 1은 0과 2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 있다고 해봐요. 테리나, 요 녀석 근 뭐예요? 마이너스 2. 네, 뿔마일이죠. 밑에 줄은요? 네, 얘 똑같죠? 요런 상황일 경우에는 공통근이 두 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근이 있기는 한데 두 개 있으니까 여기 케이스에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경우, 즉 m 값을 교묘하게 잘 잡으면 위아래식이 아예 같아지는 경우가 있나 봐요. 예시를 들어볼까요? 0이겠죠. m에 0이 들어갔다 해봐요. 여기 죽어버리죠. 그리고 m 죽죠. 여기 플러스 1 되죠. 그 x제곱 플러스 1로 나오거든요. 물론 그때 복소수근을 갖긴 하지만. 그래서 m은 0이 될 수 없을 거예요. 0이 되면 공통근을 갖긴 하지만 두 개의 공통근을 갖거든요. 뭐 이런 거를 나중에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3-1에서 다시 요걸로 심한 그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화가 나는데 왜 이런 걸 그냥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는 아예 단원이 안 맞는데. 그러면 x는 알파를 공통이라고 놔버리면 알파 제곱 플러스 4m 알파 마이너스 2m 빼기 1은 0과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냥 x 자체를 공통근이라고 당신들이 바라보면서 바로 연립을 해도 돼요. 근데 일단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니까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상수항 소거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할 거면 2차항을 소거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2차항 소거. 그래서 이번에는 2를 빼버립니다. 싹싹 지워지고 3m 알파 마이너스 2m에서 마이너스 m이 되니까 마이너스 3m 플러스 1에서 1. 좋다. 그래서 m 알파 빼기 3은 0이 되니까 a, b는 0꼴이어서 첫 번째 m은 0이 되었다면 저 2차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1은 0과 x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돼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 아니라 공통근이 두 개가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x는 뿔마 i x는 뿔마 i 이렇게 나오게 되죠. 디케나 틀린 거 있어요? 땡큐 고마워요. 3으로 나눠놓을까 안 나눠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알파가 1이 되죠. 두 번째 경우는 1 대입해보면 1 더하기 4m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이 되니까 2m은 마이너스 2 m은 마이너스 1이다. 답은 마이너스 1일 건데 두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나 좀 봐보죠. 대입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과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 나와서 얘는 x가 0 또는 1이고요. 얘는 x가 1 또는 3이 나와서 1이 공통근이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공통근 문제가 고1 수학 때 많이 등장해요. 2차 방정식 할 때. 왜냐면 3-1이랑 달라지는 부분 중 하나거든요. 연립 방정식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내신을 좀 어렵게 내겠다면 이런 것들은 많이 활용해서 내는 편이고요. 그래서 요 문제 정리가 잘 됐으면 밑에 유제 한번 해보세요. 유제 10번. 상수항을 소거하는 게 좋을지 2차항을 소거하는 게 좋을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민혁 우리가 오늘까지 숙제하니까 9, 10, 11, 12, 13까지였거든요. 9단원에서 13단원까지 당신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풀어보고 싶다는 문제 있으면 여기다가 자, 몇 페이지, 몇 단원, 뭐 기본인지 이런 거 하고 몇 번 이런 식으로 단원명까지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완성되면은 마지막 날에는 그거를 한번 쫙 인쇄해서 드릴 겁니다. 자기가 어려워했던 문제들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 오늘 마지막이잖아. 그리고 일요일이라고 시켰잖아. 내가 일요일 날까지 EBS를 몇 강부터 몇 강까지만 들어서 와라. 라면 배워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훨씬 여기다 하는 것보다 만약에 그렇게 해주면 여기 와서 관련된 문제 부정해주고 뭐 연습하면서 마무리 시키는 거고. 그러면 내가 그때 드렸던 교환을 갖고 계신가요? 네. 있어요. 아, 새로 열린 거기가. 오케이, 그럼 내가 이따가 강의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지정해 줄 거고요. 내 생각에 11시, 12시에 얘기했는데 1시간을 당겨서 오면은 12시 타임 친구들은 피하면서 본인한테 시간을 좀 할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1시까지는 좀 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가 쉽지 않아요. 기본 문제 유제로 있지만 절대 기본적이지 않다고. 서로는 주말 이틀 다 오라 그러면 다시 해야 너무 가혹하니? 괜찮아요? 약간 내 친구 같네요. 안녕? 그레이하운드 닮아가지고. 그레이하운드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라고 있거든요. 보여드릴까요? 달리기 잘하는 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은 언제가 괜찮네? 뭐 일요일은 사실 내가 2시까지만 하니까 오전에 와야 될 건데, 토요일은 그래도 여유가 좀 있거든요. 한 3시쯤 와도 되고 아니면 오전에 와도 되고. 오전에 오실래? 서로 닮았어. 똑같이 생겼지. 달리기가 엄청 빠른 친구거든요. 그리고
혹시 개념 문제를 프린트된 그 원본으로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있을 수 있어서 개념 문제 원본도 같이 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그냥 뒷장은 무시하세요. 이티하다가 잘못 나와갖고 뒷장 생긴 건데 개념 문제 원본으로 이렇게 보고 싶은 분들은 이걸로 보세요. 네, 나 같이 있어. 네. 드릴게요. 줄게. 무와 가위를 편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가볼게요. 현서가 이 연립방 정식을 푼다고 생각해야 돼요. 공통분해를 알파로 둔 상황입니다. 상수항을 소거할까요? 이차항을 소거할까요? 상수항을 소거할 거면 두식을 어떻게 해요? 그렇지.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 판단부터 해요. 사실 이게 인수분해가 될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알파 제곱 마이너스 m 빼기 5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그러면 5m을 주고서 인수분해를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문자 낀 인수분해인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니까. 그래서 더해버리면 2알파 제곱 마이너스 m알파 사라지고 3알파 2알파. 아이고 계산이 약간 지저분한가 봐요. 그럼 알파로 2알파로 묶어버리면 알파 플러스 2분의 5가 0이기 때문에 공통근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두 친구인 거죠. 첫 번째는 알파가 0인 친구, 두 번째는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5일 때. 알파가 0이라면 대입했을 때 m도 0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첫 번째 식에 대입할게요. 4분의 25 2분의 5m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5 플러스 5m이 0이니까 2분의 15m 마이너스 4분의 30이니까 5는 0이 돼서 4분의 5가 m은 4분의 5 곱하기 15분의 2가 되면서 6분의 1 대입해서 나오는 거 확인되네요. 딴 거 안 했어요. 여기 대입만 하면 m이 6분의 1이 나온다는 것만 확인한 겁니다. 자,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m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죠. 그럴 건 요렇게 있을 때 미녀가 두식을 2차항을 소거할까요? 상수항을 소거할까요? 일단 2차항 소거가 가능합니까? 지금 참 안 돼요. 안 되죠. 저기가 알파 세제곱인데 뭐가 되겠니? 할 수 있는 거 상수항 조지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상수항 소거죠. 얘가 조금 독특하죠. 이렇게 되니까 알파로 묶으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2가 0이 되고요. 알파 플러스 2 알파 빼기 1이 0이 되면서 첫 번째 케이스 알파가 0인 경우
두 번째 케이스 알파가 1인 경우, 세 번째 케이스 알파가 마이너스 2인 경우로 m을 모두 구해보면 여기다가 대입할게요. 0을 넣으니까 m은 0, 1을 넣으면 0, 이때도 마찬가지로 m은 0, 마이너스 1을 넣으면 4 플러스 2가 m이기 때문에 m은 6인데 어차피 우린 m 값에만 관심이 있어서 중복되는 거 하나로 카운팅 0, 6이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쉽지 않은 개념이라고. 자, 계속 가볼게요. 13-9번 이제 부정방정식입니다. 서로야, 부정방정식 할 때 부정 영어에서 들어간 거 보고 배운 적 없어요? to 부정사 배우셨죠? 배워본 적 있죠? 그래서 용법 몇 가지 있대요? 우와, 이씨 대단한데 뭐 있어요? 오호, 부서 그리고 하나 세 가지라면 혁명구 맞죠? 그래서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 투부정사 하면 water to drink 하면서 마실 물. 명사적 용법 뭐뭐 하는 것 동명사란 것. 부사적 용법 하면은 in order to의 약자, so as to의 약자이기도 하고 뭐뭐 하기 위하여로 많이 해석되지만 감정과 붙으면 I'm glad to meet you 할 때는 또 느낌이 다르다. 비유됐죠. 뭐뭐 해서 될 수도 있었죠. 그 부정이에요. 여기 있는 부정방정식이. 그럼 투 부정사 할 때 부정은 네거티브 투 네거티브 사인가요? 그러면요? 뭐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투 부정사에서는 품사. 오, 제대로 알고 있어요.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죠. 그럼 부정방정식에서도 부정이 네거티브 방정식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 undetermined, indetermined인가? un인가요? 뭐 어쨌든 not determined,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인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A, B는 6이다. 요 방정식의 근을 다음 시간까지 다 찾아오세요 라고 하면은 아무도 찾아올 수 없어요. 그리고 모두 F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은 1, 6, 2, 3만 되는 게 아니라 1.5면은 1.5분의 6이 될 거고요. 여기 뭐가 여기가 파이였다면 파이분의 6이 되겠죠. 너무 많을 거라고요. 지금 요거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문자가 두 개인데 반해서 단서가 되는 식은 한 개밖에 없죠. 그러면 문자 두 개의 식 한 개인 이런 상황에서 부족한 식의 개수를 조건이 채우게 되고요. 그 조건은 우리 어디서 따오냐? 보통 자연수, 정수 조건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실수 조건에서 따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수나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하나 하고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하나 하면서 연립방정식을 마무리 지을 겁니다. 자, 보면은 만약에 이 조건이 A, B가 자연수였다면 쉬워져요. 왜요? 약수 조건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1, 6, 2, 3, 3, 2, 6, 1 네 가지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저 1번 문제는 1번 문제를 이렇게 고배 형태로 만드는 게 어려워요. 만약에 저 문제가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이거 전개하면 저거거든요. 얘가 저렇게 생겼었다면 문제가 좀 달랐을 거예요. 여기를 1, 6 어차피 x, y가 자연수면 빼면은 마이너스 포함해서 정수까지 가니까
1, 6, 2, 3, 3, 2, 6, 1 마 1, 마 6 다 갈게요. 마 2, 마 3, 마 3, 마 2, 마 6, 마 1 이 8가지 케이스 안에서 무조건 끝이 날 거거든요. 그럼 일단 어떻게 만드는지는 차치해두고 우리 답만 좀 찾아볼게요. 그럼 XY가 될 수 있는 게 5, 8, 5,8 6, 5, 6,5 X 빼기 4가 이란 소리니까 7, 4 13 3까지 됐는데 여기가 문제죠. 아, 음수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탈락. 2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1 되니까 탈락. 2를 더하면 0이 되는데 자연수 조건이니까 탈락. 4를 더하면 마이너스 2인데 자연수 조건이니까 탈락. 아, 등이 이렇게 4개밖에 없군요. 그러면 곱의 형태로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다. 따라서 인수분해만 억지로 할 수 있으면 된다. 이때 특징이 있어요. 우리 보통 인수분해할 때 연립 2차 방정식 풀 때 우변은 0인 상태로 인수분해를 하죠. 왜냐하면은 A, B는 0꼴일 때 A가 0이거나 B가 0이다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만 독특하게 A, B는 상수, 우변을 상수로 남겨놓고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색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좀 확인해보면요. XY가 있잖아요. XY가 있었다는 건 둘이 만나서 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Y가 나왔겠지. 마이너스 4Y 왜 나왔겠니? 여기 있는 Y가 앞에 마이너스 4랑 만나서 생겼겠지. 여기 마이너스 2X 왜 생겼겠니? 여기 있는 X가 뒤에 있는 마이너스 2랑 만나서 생겼겠지. 근데 문제는 상수야. 상수가 8인데 여기 2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6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원래 식이랑 똑같지. 근데 그 마이너스 6을 넘긴 거야. 그래서 요거는 6이라고 빠르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요거 정리가 됐으면 그 밑에 유제 하나 있거든요. 유제 11번에 1번만 좀 해봐요. 그거를 지금처럼 곱곱의 형태로 바꿀 거예요. XY가 있다. X랑 Y가 곱해졌겠지. 마이너스 3X가 있다. X랑 마이너스 3이 곱해졌겠지. 이런 식으로. 자, 가볼게요. XY가 있어요. 그 X랑 Y가 곱해졌겠지. 근데 마이너스 3이 있어요. 마이너스 3X가 있어요. X가 마이너스 3이랑 곱해졌겠지. 마이너스 3Y가 있어요. Y가 마이너스 3이랑 곱해졌겠지. 플러스 9가 나왔어요. 근데 4만 있으니까 우변에 5를 주면 되겠네요. 넘어오면 4가 될 테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곱해서 5가 되는 케이스인데
그럼 1, 5, 5, 1 되는 건데 1, 5, 5,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하면은 나중에 3도에서 안 될 거예요. 그 저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음수는 사실 안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얘 같은 케이스는 4,8이나 8,4가 답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고배 형태로 만든 다음에 약수 조건을 이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요게 남았거든요. 3x 플러스 5y는 90. 요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다 갈 거고요. 두 가지 모두 괜찮다고 생각해요. 정석에 있는 풀이를 솔2로 가겠습니다. 솔1 3x 플러스 5y는 90이다. 그러면 실제로 평가원에서 교육과정 를 작성할 때 발견적 추론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수원이나 이런 단원 가면은 수열의 귀납법, 귀납적 표현 뭐 이러면서 나오는 용어기도 한데요. 별거 없고요. 추론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일반적인 규칙을 추론하는 겁니다. 어제가 3일 전에 해가 뜨네, 이틀 전에 해가 떴네, 1일 전에 해가 뜨네, 오늘도 해가 떴네, 매일 뜨지 않을까? 이런 식의 추론인 거죠. 그러면 y에다가 내가 먼저 1을 넣어볼게요. 그럼 5y는 5가 되잖아요. 그럼 3x가 85예요. 근데 말이 안 되죠. 그럼 x가 자연수 조건에 안 맞아요. 그래서 안 될 거예요. 그럼 여기 어차피 안 되고요. y가 2면 여기가 10이니까 둘이 더해서 90이 될 거면 여긴 80이어야 합니다. 말이 안 되죠. 3으로 안 나눠지니까. y가 3이면 여기가 15고 그러면은 이쪽이 75가 되면서 이건 괜찮네요. 75는 3으로 나눠지니까 x는 25였나 봐요. 이런 식으로 어떤 테이블을 완성해 간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y가 4일 때는요. 다시 안 되기 시작하겠죠. 벌써 규칙성이 나오신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 분기까지만 가보자고요. 25, 65 안 되고요. 6, 30, 60 오케이. 3x가 60이면 x는 20. y가 3 늘어날 때 x는 5가 줄었군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25,3, 20,6, 15,9, 10,12, 5,15 라고 답을 쓸 수 있겠죠. 이게 비수학적인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답을 낼 수 있다? 매우 훌륭합니다. 매우 좋은 풀이에요. 이게 비수학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솔2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에게 약수 조건, 약수 관계, 배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풀이를 처음은 당연히 못 떠올립니다. 배워야 떠올리는 거예요. 5y를 난데없이 넘깁니다. 그리고 5로 묶습니다. 여기가 뭐가 됐든 5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5의 배수입니다. 여기가 5의 배수라면 여기도 5의 배수입니다. 근데 5의 배수가 나오려면 3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x가 5k라고 놔야 합니다. x가 5의 배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x자리에 5k를 넣어주시면 15k는 5배의 18 빼기 y가 되면서 3k는 18 빼기 y가 되고요. y는 18 빼기 3k니까 x는 5k, y는 18 빼기 3k에서 k에다가 1씩 넣으면서 차례대로 올리면 5, 15, 10, 12, 15,9로 가는데 y가 0 초과일 때까지만 가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왜 이런 규칙이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정도로 아는 것도 괜찮다고요. 여기까지 가는 것도.
그래서 항상 이 문제를 할 때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근사한 풀이들 있죠. 진짜 근사한 풀이. 와, 이런 풀이가 있네? 그런 게 공부할 땐 좋아요. 그리고 사실 나 같은 사람들이 보여줄 때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 때 풀어야 하잖아요. 이런 풀이가 연습이 많이 돼 있으면 되는데 일반적인 어려운 문제들에서 이런 풀이 안 떠오를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후진 풀이가 아니라고. 좋은 풀이지. 그래서 발견적 추론을 통해서 규칙성 확인하고서 답을 내면은 그걸로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 어떤 문제 풀 때 분류 개수가 10개를 넘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전체를 세는 게 500까지를 넘어가지 않는다. 그럼 다 셀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분류가 한 9가지 선으로 끝나고 한 가지 경우가 한 50개 선으로 끝나면은 9, 5, 450 나오잖아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분류를 셀 수 있는 맥시멈이라고 하거든요. 진짜 많은 거. 거기 이상 넘어가면은 못 세는 거지만 그거 전까지는 다 셀 수 있는 거예요. 판들에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분류해서 푸는 것도 좋은 풀이입니다. 정리 잘 됐으면 그 밑에 같은 상황이 있어요. 배수관점으로를 공부해보는데 이거는 뭐 하려 그러면 충분히 하니까 배수관점으로 이거 일단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해봐요. 놓쳤어. 오, Jesus.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막 특히 내신은 그렇지 않은데 최소한 수능 한정에서는 여러분들이 꼼수로 뭔가 할 수 있는 막 그럴듯한 풀이를 알면은 풀이 시간이 확 줄어버리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최소한 수능에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그런 걸 다 배제시키거든요. 진짜 교육과정 내에서 확실한 추론을 통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묻는 시험이라 지식이 필요한 문제는 최소한 수능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사실 논술이라든지 일반 내신에서는 많이 나가는 편인데요. 수능은 그렇지는 않아서 여러분들의 추론 능력을 한껏 발휘해 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마찬가지로 뭘 넘기든 자유예요. 이번에는 4x를 넘겨볼게요. 특징이 있죠, 이런 문제. 36은 3과 4의 공배수로 처리가 될 거예요. 최소 공배수면 편하겠지만 그냥 공배수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넘기든 묶일 거예요. 그리고 3과 4는 서로소 관계일 거예요. 그래야지 뭐 배수가 3은 뭐 4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3K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굉장히 짜여진 문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4로 묶으면 9 빼기 x가 되고요. 여기 4의 배수인데 좌변이 4의 배수가 될 거면 y가 4k일 수밖에 없고요. 4k 대입해 주시면 12k는 4배에 9-x, 3k는 9-x가 돼서 9 빼기 3k가 x가 되고요. 그러면 y는 4k니까 6,4 3,8까지만 가겠죠. k에 3이 들어가는 순간 더 문제가 2차 시도 되니까요. 오! 잡았어요? 날아갔어요? 두 스트라이크네. 너 성진 아웃이네. 자, 넘어갈게요. 실수 조건입니다. 실수 조건의 2차 방정식은 딱 요거예요. 직관에 의존해보죠. 요런 형태 있다고 해봐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인 상황이면 이거 될 수 있는 거? x는 1이고 y는 2일 거예요.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인, 사실 요것도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인 부정방정식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얘가 1이고 얘가 2라고 보통 답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x, y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복소수 조건에서 다룰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단서야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복소수였다면 x-1의 제곱이 1이고 y-2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어서 합이 0이 되는 그런 케이스는 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수 조건이라는 게 붙었기 때문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되는 건데요. 저거 있죠. 이제 우리 문제는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바꾸는 게 문제가 돼요. 아까 자연수 조건은 인수분해하는 게 문제였고요. 그러면 일단 전개. 일단 전개. 일단 이항. 이렇게 있는데요. 나는 의심하고 있어요. x제곱 y제곱이 생길 거면 x, y가 이렇게 있고 제곱이 걸려야 여기 제곱이 붙으면서 되는 거거든요. 4x제곱 y제곱 얘네들은 2x와 y가 제곱돼서 나간 게 아닐까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숫자 4가 덩그러니 남으면 안 되니까 걔는 얘한테 넣어주자고요. 2 정도로 넣어버리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거 가운데 부호일 텐데요. 둘 다 마이너스를 주면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8xy가 되면서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의 형태로 식을 뺄 수 있겠죠. 이 추론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왜 혼자 제곱이 있을까? 얘도 왜 제곱이 이렇게 있을까? 2x가 제곱됐기 때문에 얘가 됐겠지. y가 제곱됐기 때문에 얘가 있겠지. 8xy가 나올 거면은 뭐가 됐든 x랑 y가 한 그룹에는 묶여 있어야지. 아니면은 xy가 나오면서 뒤에 상수가 있으면은 xy가 묶여서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할 수 있고, 그럼 y가 2x이던가 xy가 2던가가 아니죠. y가 2x이면서 xy가 2이다 라고 식이 나올 건데요. 그럼 이제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2x제곱은 2이다. x제곱은 1이다.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1이라면 y는 2고요.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y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의 풀이이고요. 여러분들은 그 밑에 유제 한번 풀어보실게요. 신성한 누구야? 진짜? 무음 호소 중이신 것 같은데? 진짜 무음 호소 중이신 것 같은데? 자, 가볼게요. 일단 여기를 보고 x제곱 마이너스 6xy가 나왔다는 건 x 마이너스 3y가 제곱된 건 아닐까라는 숫자 감각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은 y제곱이 하나 남고 9y제곱이 나가게 되니까 10y제곱에서 9y제곱을 땡겨오면 y제곱이 하나 남게 되죠.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x는 3y이면서 y는 1이게 되고요. 대입하면 x는 3, y는 1 이렇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3x의 제곱과 y의 제곱이 있네요. xy의 전체 제곱이 있는데 마이너스 12xy가 있다라는 건 xy와 xy가 뭔가의 제곱이 됐고 3xy가 뭔가의 제곱이 있는데 둘 다 마이너스가 돼야 될 것 같고 여기가 3이 된다면 마이너스 6xy 마이너스 6xy가 되면서 는 0. 그러면 y는 3x이면서 xy가 3이기 때문에 대입하면은 3x제곱은 3 x제곱은 1 그래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x가 1이었다면 y는 3 x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y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답을 쓰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고 복부동순 부호가 동일한 순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라고 쓰시던 건데 나는 요거를 좀 더 선호합니다. 저게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고 그거 문제 작성해 보셨나요? 아직 안 해보셨죠? 작성 다 되신 분들은 내가 좀 가져갈게요. 이름 써주시는 게 좋아요. 내 이름을 써야 누구 건지 아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리 안 된 분들은 정리하고 계시면 돼요. 이제 보시는 시간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단원으로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숙제하면서 실력 점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문제 뽑아서 하시면 돼요. 괜찮으니까. 자, 잠깐 쉬었다 하죠.